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돗자리 안 짜고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있어? 빡치고 있으니까 유비가 엄마 하면서 나도 꿈이 있어요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말해. 삼국지 특집이 이제 시작될 건데, 저희 게스트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경훈 형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김치를 살아가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이노랑은 성당에서 알게 된 그래도 나름 거의 한 이제 10년 정도 돼가는 친구고요. 삼국지 얘기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오늘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람. 저는 호주김치 채널을 열심히 응원하는, 빨리 구독자 100명이 돼서 선물을 받기를 바라는 한 팬이고요. 저는 삼국지 처음에 접한 거는 어렸을 때 뚱딴지 삼국지라는 만화책으로 접해가지고 한 5권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권에 막 다 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권은 잘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침착맨 삼국지, 침국지를 통해 좀 접해서 운전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근데 마침 이제 같이 오늘 하는 이노 형이랑 경훈이 형이 또 삼국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삼국지 어린이, 삼린이로서 오늘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삼국지 얘기는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우선 경훈 형 먼저 삼국지 어떻게 접하게 됐고, 어떻게 삼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 뭐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 그러니까 그 서재라고 해야 되나? 방에 이문열 삼국지 10권짜리가 있었어요. 이문열 삼국지가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사실 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부터 한번 쫙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 적어도 한 세네 번은 정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삼국지 게임에도 좀 빠져들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형이랑 되게 비슷한데, 제가 삼국지 가장 처음에 접한 거는 3권짜리였고, 그냥 엄마가 갑자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읽으면서 그 이후에 이문열 삼국지도 집에 어떻게 생기게 되면서, 네, 그때 삼국지 게임이 엄청 핫해가지고, 이게 책 보다가 게임하다가, 책 보다가 게임하다가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제 만화책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그냥 계속 그 세계관 안에서 갇혀서 이제 30년 넘게 이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 삼국지 특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국지를 전달하고 그 매력을 좀 약간 전수하는 특집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보죠. 삼국지의 시작을 보통 이제 황건적의 난부터 보는데 사람이가 자기가 아는 거를 어느 정도 얘기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약간 바로 잡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떨지. 우선 가장 제일 처음을 어디에 두고 있어? 그 침국지에서 그냥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냐 대충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나라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이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 어떤 거냐면 약간 내감매직, 그 벼슬 사고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막 공식적으로 이제 무슨 뭐 장관, 뭐 무슨 환경부 미니스터 뭐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혼수비 메어는 약간 그 군사를 지휘할 수 있었어가지고 약간 혼수비 메어 같은 자리가 더 비쌌던 거죠. 그 막 예를 들어 뭐 혼수비 메어가 뭐 $1 밀리언 달러야. $1 밀리언 달러 쓰고 혼수비 메어 자리를 샀어. 근데 그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나라 뭐 잘 돌아가는 거 관심도 없고 1 밀리언 썼으니까 이제 2 밀리언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를 이용해서 혼수비에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세금 더 2 밀리언만 벌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너무 무너지고 나라도 힘을 잃고 제대로 된 사람 권력을 잡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 살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뒤지겠다 우리가. 그 바로 이제 난을 일으켜서 한 게 황건적의 난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오케이. 음, 거기에 이제 뭐 추가 재밌네. 추가할 부분을 형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약간 느낌이 지금 삼국지 1권을 한 3분 만에 요약해버린 것 같은데, 뭔가, 우선, 왜 나라가 어지러웠는지. 한나라란 나라가 그때쯤 이미 400년이 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우고 200년 동안 갔다가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누구죠? 광무제인가? 하여튼 누군가 다시 세워가지고 200년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 중간에 이 환관들이라는 놈들이 나타나요. 환관들이 뭐냐? 왕자의 게임 보면은 넷이 나오잖아요, 넷이. 궁중에서 거의 평생 살았던 애들이고, 그 황제 옆에서 황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약간 사람들이 비서 무려 역할을. 10명이 됐어요, 10명. 그게 이제 십상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아까가 하람이가 말한 이제 메간 매직을 시작한 거지. 근데 메간 매직이 이게 문제가, 내가 이제 누구한테 팔아요? 내가 팔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또 딴 놈한테 다시 또 파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 산 놈이 1년 동안 무조건 2배, 3배 남는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세금을 엄청 걷는데, 우리가 뭐 시드니에서 뭐 한 뭐 10만 불 번다, 연봉. 그럼 9만 불이 세금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만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보니까 원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은 사이비가 판을 쳐요. 그래서 이제 장각이라는 놈이 있는데 태평 무슨 요술성가 하는 어떤 비법 책을 어떤 도사한테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막 백성들한테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아픈 사람들 낫게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 나았을 때는 너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지가 못해서 낫지 않는 거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막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태평도에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각이 이제 신도가 거의 뭐 한 몇십만 명 정도 되니까 좀 파워가 생겼네? 그럼 한번 뒤집어 볼까? 해가지고 기회를 보다가 일으키게 된 게 이제 황건적의 난이지. 그치. 요 정도로 일단은 뭐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봉기했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그, 황제가 내시들도, 환관들도 세습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양자를 둬서 세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환관들의 유일한 약점이 이제 거기서 대가 끊겨가지고 리프레시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세습까지 하니까, 이게 너무 얘네 파워가 세진 거지. 또 그래가지고 궁금한 거 혹시 없어? 뭐 황건적의 난에 대한 거랄지 아니면은 일단 기본 약간 한나라의 그 좀 뭔가 이 퍽덕된 약간 그 세상에 대해서랄지 뭐 이런 혹시 더 이상 뭐 궁금증은 없는지. 아니 없어요. 없어, 없어. 유비 환우 장비 황건적이 그래서 뭐였잖아. 응, 첫 시작은 근데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가 개판이니까 없겠다 이건데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혼스비 쪽 사니까 이제 혼스비 에어가 못 살게 굴었으니까 혼스비 카운슬 쳐들어가서 이제 다 때려 부셔. 응, 때려 부시고 나니까 좀 화가 풀렸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러다가 이제 캔버라로 가. 그래서 캔버라 가는 거야. 맞아. 캔버라를 막 가는데 사람들은 아까 형이 말했듯이 10만 명이 모여 있고 뭐는 먹으면서 가야 되겠는데 캔버라까지는 그러니까 뭐 일은 안 하고 있잖아.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있잖아. 황건적이. 그러니까 주변 평범하게 살고 있던 쥐돌이 쥐순이들 약탈해. 그러니까 이제 양약탈이죠. 약탈 당해가지고 황건적에 난을 일으켰는데 양약탈을 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나라 차원에서도 골치고 민간 차원에서도 좀 이제 머리 아픈 이제 황건적이 돼버렸는데 그 이제 나라에서 이제 탕하려고 그 호주 나라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용군을 모집한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것이 유비가 싹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나라가 힘들면 도울 생각을 해야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은 뭐가 되나? 응. 해서 유비가 특히 뭐지? 하고 딱 뒤로 돌아봤는데 이만한 덩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음, 약간 분노 조절 자해가 돼가지고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래서 jor막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때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비가 거기서 홀딱 반해. 그래서 응. 이야기를 아주 아, 경청하면서 듣다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주먹문을 푹 열면서 씩씩대면서 들어와가지고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소. 후딱 먹고 한국권적 쓸어버리란게 하면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장비만한 덩치가 있는 거예요. 응. 또 수염 기네. 유비랑 장비가 너도? 나도? 야 나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유비 엄마가 온 거예요. 돗자리 장소였는데 그 돗자리를 안 짜고 뭐지 친구들이랑 이제 술 먹고 이러는 거 보니까 빡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유비한테 가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돗자리 안 짜고 친구들이랑 술 퍼마시고 있어? 빡치고 있으니까 유비가 엄마 하면서 나도 꿈이 있어요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말해. 유비 엄마가 이제 딱 그거 듣더니 이제 유비를 보내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돗자리 열심히 팔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싹 줘요 유비한테. 그래서 이걸로 그 영군 그 지원하면서 가는 길에 케밥도 사 먹고 뭐 맥도날드 들려서 맥도날드 사 먹고 막 이래. 그래서 유비가 이제 막 감동받아서 엄마 하면서 막 껴안고 막 울고 있어. 근데 장비가 그걸 싹 보는데 좀 찔린 거예요. 왜냐면은 장비는 사실 부자였어. 그래가지고 껴안고 있는 그 유비랑 유비 엄마한테 저도 좀 돈을 보태겠습니다. 이랬더니 괜찮아 넣어도 이랬는데 아니다 저도 보태겠습니다. 근데
유비가 아유 젊은 친구가 뭐 더 얼마 몸에 얼마 먹었다고 넣어둬 이랬는데 30억 갑자기 눈물 쏙 꽂히고 바로 셋이 껴안고 막 이제 춤을 춰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춤추다가 그때 같이 앉아있던 그 수염긴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유비랑 장비랑 유비 엄마랑 그 주모까지 나와서 이제 관우를 한번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관우가 는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먼 산 바라보면서 그때 약간 얼굴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관우 얼굴이 빨갛다. 오케이. 그런 썰이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문열 삼국지가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 픽션인 나관중이 쓴 삼국지가 있단 말이야. 나관중이 쓴 거에 심창맨이 거기다가 좀 약간 살을 많이 붙인 거고, 현대화 시킨 거고, 우리가 아는 그 이문열 삼국지에서는 형이 좀 설명해 주세요. 장비하고 유비하고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이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맨날 거기서 그냥 장비하고 그냥 저작거리에서 막 이렇게 상인들하고 뭐 이렇게 이권 다툼 뭐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니까 별 직업이 변변치 없었던 거지. 한마디로 건달 같은 거였어, 건달. 장비가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되게 성질 더럽고, 착해. 착한데 술만 먹으면 개야. 술 먹으면 개여서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유비가 살았던 그 동네가 탁현이라는 동네인데 탁현에서 술을 먹고 말 그대로 정치인 한 명을 팼어. 엄청 패가지고 거의 약간 반불구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관아에서 장비 죽여야겠다 이제 근데 잡는데도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얘가 힘이 너무 세니까 장비가 엄청 힘이 세고 되게 싸움을 잘하는 애야. 그래가지고 술을 엄청 먹여서 얘를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목을 치려고 하는데 유비가 그때 되게 탁현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름이 있었어. 잘 나가는 건달이었어. 가가지고 이제 높은 정치인한테 샤바샤바 한 거지. 얘가 내가 아는 앤데, 좀 봐줘라. 내가 알아서 잘 교육시킬게. 그래서 그때 이제 장비가 어차피 유비 때문에 이제 살아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은혜를 갚겠다고 계속 유비랑 같이 막 다녀. 그래서 유비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카리스마 있고 머리도 있고 덕도 있었는데 힘이 부족했었던 거야. 왜냐면 유비 자체는 싸움을 잘 못하거든. 근데 이제 이 장비라는 엄청난 행동대장을 얻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하고 장비하고 그 저작거리 탁현의 어둠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 그러다가 이제 관우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은 이 유비하고 장비하고 같이 아는 어떤 말 장수가 있어. 장세평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탁현의 모든 그 말에 대한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소쌍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도 여기서 말 팔래.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와. 그랬더니 장세평이 야 웃기지 마. 내 뒤는 장비하고 유비가 있어. 그래? 소쌍이 나도 싸움 잘하는 명 아는데 내가 한 명 데리고 올게. 데리고 온 애가 관우야. 그래서 처음에 관우하고 장비하고 맞짱을 떠. 근데 그냥 주먹으로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일기토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칼 들고 창 들고 둘이 제대로 하면 거의 죽자 살자 맞짱을 뜨는 거야. 근데 거의 한 하루 종일 싸우도록 이게 승부가 안 나. 그때까지만 해도 유비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 유비가 딱 달려가니까 저 새끼 싸움 좀 잘하고 뭔가 좀 애가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쟤도 내 편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막 이제 중재를 해. 그래서 관우하고 장비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됐는데 셋이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알다 보니까 관우가 어디서 사고 치고 온 애긴 한데 되게 사람이 괜찮아. 되게 잘생겼고 막 생긴 것도 되게 풍채도 멋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 아까 말했던 말장수를 모은 다음에 야 니네들 앞으로 같이 장사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원래 말 팔던 애가 열받을 거 아니야. 자기가 여태까지 모노폴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듣보잡 들어와가지고 나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신에 내가 이 범위를 탁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시드니에서 NSW를 내가 넓혀줄게. NSW 안에서 장사 너네들이 독점해 둘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친해진 거야. 유비도 되게 덕이 높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관우가 이제 유비한테 되게 흠뻑 빠져들고 장비하고 관우는 뭐 싸운 사이지만은 또 서로의 약간 그런 무예 막 그 수련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친해져. 친해지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의용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형이 얘기했던 거 조금만 풀자면, 그러니까 물주가 둘이 있고 그 밑에 건달들이 있었는데 건달들끼리 싸우다가 의기투합을 해서 셋이서 삼형제가 이제 됐다. 뭐 그렇게 그치.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얘네들도 이제 의용군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뭐 복숭아 나무 아래서 한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날 같이 죽기로 하면서 이제 그 의형제를 맺고, 또 거기서 하나미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던 그 스토리라인대로 다시 가자 보면은 어, 어. 한 30억 500만 원 들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 하는데 의용군을 활동하려면은 그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35,500만 원으로 무기 맞추러 가. 그때 이제 유비는 쌍검, 장비는 장팔사무, 그리고 관우는 청룡으로 어, 만드는데 그 이제 귀속템 되는 거죠. 음, 죽을 때까지 쓰는 전설 아이템 하나씩 사가지고 그런 아이템 쓰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의용군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죠. 이렇게 한 거예요. 30억 5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그 호주나라에 이제 또 구인 광고글을 올려요. 막 음, 삼시세끼 제공, 가족 같은 기업 이러면서 이제 숙박 제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인다고는 저는 알았거든요. 음,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일을 키웠잖아요. 음, 무기도 만들고 막 의용군 500명도 모으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유비가 입을 잘 털어가지고 이제 장비가 그 입 잘 턴 거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얼떨결에 30억을 꼬라 박았는데 이 새끼들이 좀 안 되면은 와해돼가지고 즐거웠습니다 하고 이제 하면은 장비가 30억만 날리게 되는 거니까 장비가 우리 형제가 됩시다 하면서 유빈의 집에 복숭아 나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한 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한 날 한시에 죽게 해달라고 이제 저주를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아이템도 귀속됐는데 서로도 귀속돼. 음, 그래서 한 명 죽으면 다 죽어. 음, 연쇄적으로 유비가 제일 형, 관우, 장비 순으로 이제 그 형제가 되는데 음. 돈 박은 거 보면 장비가 형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래 근데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많은데 유비가 맞아 맞아 약간 덕과 그런 명분, 그 리더십도 있고 왕족이라는 그 왕족빨이 좀 센 것 같고, 그러면 그 소쌍이랑 장채평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원결의를 맺고 음,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유비가 약간 그 가오충인 거예요. 침착맨 이렇게 설명해요. 막 집에 막 뭐 커다란 나무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음, 집이 처음부터 못 산 건 아니야. 음, 근데 한 할아버지 때쯤부터 망했어. 할아버지 때까지는 잘 산 것 같아. 집에 그렇게 큰 나무가 있을 정도로 음, 살 정도면은 음, 집 그러니까 원래 좀 살던 애인데 기울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못 산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조금 맛을 본 거야.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뭐 브랜드 보면은 저거 에르메스다. 저거 샤넬이다. 이런 게 알아. 음, 아예 에르메스 샤넬 근처도 안 가봤던 사람이면은 저거 음, 봐도 저게 에르메스야 샤넬이야 이럴 텐데 저거 샤넬인데 저거 에르메스인데 하면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명품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가오도 있고 이래서 말이 필요했던 거야 말. 음, 다 보병인 거야. 알고 보면 아까 500명 모았는데 지도들도 쌍검 들고 청룡로 드는데 다 그냥 걸어댕겨. 그러니까 가오중에 차를 끌고 다니고 싶은데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30억 500만 원 다 썼는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멀리서 이제 말장수 두 명이 걸어오는 거야. 장비가 근데 말장수 싹 보고 우리 이 대의를 위한 거니까 말 털어버리자. 근데 또 유비는 또 그런 거는 잘 못 참아가지고 가오충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황건적과 다를 게 무엇이냐. 그래서 안 해. 근데 속으로는 고민 엄청 개 때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말장수들이 자기들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저는 장세평, 저는 소쌍입니다. 이렇게 음, 해요. 말장수인데 이렇게 말 팔라고 하니까 지금 황건적 때문에 다크에 나가서 팔라 하면은 털릴 것 같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로 언급이 안 된다는 썰이 있어요. 다시 나오지 안 않아. 나와. 다시 나오잖아. 안 그래서 나와. 말 받고 드럼통에 담갔다. 뭐 이런 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엔젤 인베스터인데 스타트업에 꼬라박았는데 네. 절대 안 나와 다시. 콘크리트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장세평과 소쌍이 말을 바치고 초기 투자 이 엔젤 인베스팅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회수는 못했다는 것까지 지금 왔거든요. 드럼통에 담겼다. 뭐라고? 드럼통에 담겼다고. 들어. 그 약간 신세계야? 그래서 이제 황건적을 진압을 하러 가죠. 그러면 이제 과정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우랑 장비가 그냥 동네에서 좀 잘 나가는 건달 레벨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들이 알고 보니까 전국군 거야. 다 썰어버려. 그냥 만나면 다 뒤지는 거야. 그 그래서 소설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훈이 형이 말한 일기토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삼국지에서 일기토라는 시스템에서 이게 붙으면 웬만해서 안 지는 멤버. 음, 장비, 관우, 뭐 조자룡 음, 이런 사람은 그냥 웬만히 붙으면은 안 져. 음. 그 정도 급이다 이거죠. 그치. 그거 이제 조금, 이제 게임이랑 이제 대입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삼국지 뭐 그렇죠. 게임에서 능력치가 통솔, 무력, 지력, 뭐 정치, 매력,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맞아요. 보통 여포가 100이야. 여포는 100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모든 게임에서. 무력 100. 무력 무력백. 무력 100.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중국 역사상 최강의 장수였다까지 최강 무력이다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고 거기서 이제 바로 밑에가 99 장비.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바로 밑에가 98 관우. 보통 삼국지 게임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장비가 관우보다 한 끗 위인 이유는 관우가 좀 약간 겸손 떨려고 그럴지 몰라도 조조한테 아마 얘기했을 거야. 내 아우는 나보다 한 수 위다. 걔는 뭐 적진에서 적장의 몽을 배워오는 것을 그냥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하나 한 끗 위로 이렇게 평가됐어. 하나 덧붙이자면은 얼만큼 관우와 장비가 센가를 이제 약간 소설이니까 첫 전투서부터 딱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첫 전투가 아까 얘기했던 유비가 살고 있다는 탁현이라는 동네가 이제 그게 예전 혼스비 카운슬라고 치면은 이제 유주라는 그 스테이트 안에 속해 있었던 거야. 저 황건적들이 유주로 쳐들어왔는데 걔네 병력이 5만 명이야. 근데 이제 유비하고 장비하고 관우가 500명의 의용군을 일으켜가지고 그 정부군에 가담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부군에서 야 그럼 너네 실력을 한번 보여봐 한 다음에 병사 한 명 지원 안 해주고 그 500명으로 그 5만 명을 상대하라고 이렇게 보내. 말도 안 되지. 근데 일단 가. 일단 가서 쉬운데요? 한 명당 100명씩 죽이면 돼. 100명 못 갔는데 죽어? 그럼 옆 사람이 200명 죽이면 돼. 아 그치. 일당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게 일당백이잖아. 한 명이. 그래서 처음에 정원진가 하는 장수가 그 5만 명의 대장이야. 그리고 정원지 밑에 등무라고 하는 그 이장이 있어. 그 등무가 나와가지고, 야, 씨, 500명? 야, 장난하냐? 야, 아무나 나와봐. 그때 이제 장비가, 쟤 뭐야? 하고 나와가지고, 첫 번째 또는 일기토를 하는 거지. 가서, 한합만 해. 그러니까 합이 뭐냐면은, 창과 창을 딱 부딪히는 걸 갖다가 합이라고 하는데, 한합만에 등무를 갖다 그냥 썰어버려. 정원지가 이제, 오씨, 뭐야? 근데 이장이 죽었잖아. 그럼 내가 나가야 되잖아. 약간 좀 깨름직한데? 하고 그냥 나가. 그랬더니 관우가 옆에 있다가, 그래도 우리 아우가 또 저렇게 활약을 했으니까 나도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또 막 그 82근짜리 청룡원 얼도를 막 흔들면서 가가지고 정원지 목을 싹 베어버려. 숫자는 505만 명인데, 얘 생각해봐. 얘네들 그냥 농부에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잖아, 진짜. 그냥, 뭐야, 나라 뒤집는데 했더니 막, 해가지고 나온 애들이란 말이야. 또 못 살고 막 굶고 했던 애들이니까 졸지에 대장 2명을 딱 잃어버리니까 이제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유비가 이제 쌍거검을 차고 500명을 이끌고 막 휘저. 돌격! 돌격! 그래가지고 그냥 5만 명을 500명에서 5만 명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하고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가 더 이제 높아진 거지. 이제 관우 장비는 유비 저 일단 형이라고 모셔놓긴 했는데 좀 얘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뭐 싸움이나 제대로 할까 생각했는데 뭐 싸움 좀 해. 그 유비도 뭐 관우 장비가 어느 정도 뭐 동네에서는 좀 알아주는 건달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전국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기토 막 다 하나만에 다 제거해버리고 약간 그때부터 이제 걔네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황건적의 난 때 이제 여기저기 전장을 누비면서 다 쓸고 다녀. 아까 얘기 나왔던 노식이 되게 그 명망 높은 조정 원로인데 시골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 약간 황관들한테 그치. 밑보여서 쉬고 쉬면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나 뭐 가르치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유비가 집안의 어르신이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문하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손찬이라는 또 다른 거물을 만나게 돼. 그 당시에는 그냥 둘 다 그냥 족밥이었는데 공손찬도 그때 자기 와이프 장인이 보내줬나? 그래서 둘 다 약간 처지가 비슷한 거야. 남의 도움 받아서 교육을 받는 그런 처지였는데 공손찬 막 이따만 하고 완전 힘캐고 근데 유비는 더 캐고 둘이 또 잘 맞았던 거지. 그래서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가 됐었는데 그 이제 유비가 관우랑 장비랑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려고 나서면서 노식이 이제 어디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우리 스승님 찾아서 가야겠다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싸우고 돌아다녔을 때였어. 그러면 이제 노식 얘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노식 문화에 유비랑 공손찬이 있었지. 근데 이제 유비가 이제 아우들을 이끌고 노식을 이제 찾아가서 이 사부님한테 힘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싸우고 돌아다녔어. 근데 조정에서 이제 황건적 난을 진압하려고
이제 명망 있는 좀 유능한 장수들, 약간 사령관급 장수들 3명을 이제 해가지고, 야, 너희가 여기 가서 진압해.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좀 젊은 장수 한 명씩 끼고 너희가 이제 돌아다녀.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노식이 원래 누구 픽하려고 그랬지? 노식이 원래 공손찬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 내 그 옛날에 학생 중에 공손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싸움 개 잘한다. 나는 걔를 데리고 오겠다. 근데 공손찬이 그때 바빴어. 왜냐면 얘는 완전 북방의 전사야. 북쪽에서 오랑캐들 썰고 있느라 바빠가지고 못 왔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원소라는 애를 자기 밑에 끌고 왔어. 이제 그러면 원소를 소개를 하자면, 원소는 뭐 어디서는 4세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약간 구라가 그냥 50 맞죠? 근데 침착맨도 30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아무튼 원가라는 이 패밀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패밀리야. 그래서 세세대대로 진짜 높은 고관직을 계속 이제 이어온 사람들이고, 얘네가 왜냐면 판관들이랑 아주 싸발싸발 잘했어.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나갔던 집안이고,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막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그냥 인맥이 미쳤어.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핏줄로서 명분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배를 이어갈 약간 그 원가의 레짓한 그 약간 후계자는 원술이라는 애인데, 원술이라는 애가 그 약간 소인배야. 그에 비해서 사촌형 격인 원소라는 애는 그냥 개 잘생겼어. 개 잘생기고 되게 후덕하고 그냥 그 준수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되게 사람을 이끄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냥 딱 그 영웅의 느낌. 기공자 스타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국지를 제일 통일했을 법할 수도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당시에 되게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그치, 제일 유력했던 사람이지. 운만 좋았더라면. 아니야. 성격도 문제가 있어. 음. 정말 지금은 우유부단해. 어려서 유망주지만 나중에는 진짜 1강이 되지. 그리고 세력으로 따졌으면 얘가 통일하는 게 가장 유력했을 텐데. 아무튼 근데 원소가 이 당시에 저거 효도하고 있었나? 형, 이 당시에 효도하고 있었나요? 그게 원소가 원래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원소하고 원소하고 차이가 아까 이놈아 잠깐 얘기했는데, 원소의 엄마가 노비인가 그래.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쨌든 그 집안 출신이 되게 중요하잖아.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형인가에 어떻게 양자로 들어가. 출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은 다 알잖아. 얘가 원래 천출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얘가 뭘 하냐면은, 맨 처음에 자기가 그 양자로 들어간 양 어머니지. 양 어머니가 돌아가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이라는 걸 지내. 근데 이게 3년상이라는 게 그냥 뭐 흰색 소복 입고 막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가의 옆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허름한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3년 동안 계속 살면서 계속 제사 드리는 거야, 하루 종일. 3년 동안 내내. 막 몸도 많이 상하겠지. 그거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3년상을 또 한 번 더 지내. 그래서 총 6년 동안 텐트 치고, 그렇지. 그냥 퍼포먼스 킹. 그치.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유명해져, 전국에. 아, 이렇게 효자가 어디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왜 그때 중국 시대는 막 공자의 뭐 예와 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이 6년상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막 사람들이 그 원소가 6년상 치르는 그 과정을 막 보러 구경 가고 막 그랬대. 거의 아이돌이었지, 뭐. 그 양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성 하고, 근데 아버지 바로 3년 하겠다는데 그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갔는데 맞아. 하셨는데 내가 그때 어려서 상을 못 치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겠다. 이 그렇지. 집에 해가지고 6년을 해버려. 안 해. 그치. 그거야, 그거. 맞아. 그러니까 사람 그 원가에서는 와, 이 새끼가 미친놈이구나.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3년상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려운 워낙 고된 일이니까. 근데 원술은 안 했어. 그 당시 안 하는 분위기. 근데 원소는 6년상을 치러버리고 보니까 비교돼. 그래서 그렇지. 원소가 라이징 스타가 돼버렸다. 원가에서. 약간 그 천출의 핸디캡을 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문빨 플러스 그 레피테이션이 엄청 쌓이고, 얘 내재된 그런 개인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그냥 엄청난 유망주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 당시에 내가 노식의 원픽이 아니라 공손찬이라는 어떤 듣보잡 뜨내기한테 밀렸다는 거에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서 이제 노식한테 발탁돼서 판건적 진압하러 갈 때 되게 각오를 새로이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3명 중에 노식이 한 명이고, 그 또 한 명은 황보숭이라는 사람이야.
황보숭은 이제 조조를 선택했어. 자기의 부장으로. 조조는 이제 누구냐? 조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십상시 환관 중에 레전드 황반. 레전드 황관이 있었어. 모두에게 리스펙트 받던 황관이야. 황관이긴 한데 이 사람은 선을 넘지 않고 조등이라는 황관이 있었어. 할아버지. 이제 조등이 조숭이라는 이제 양자를 들여. 근데 아마 추측컨대 원래 조 씨를 받기 전에 하우 씨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어. 왜냐면 조조 친척들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하우 씨가 엄청 많아. 뭐 하우돈, 하우연 막 이렇게 시작해서 코어 멤버들 중에 하우 씨들도 많고 뭐 당연히 조 씨들도 많고. 근데 그 황관 집안에서 조조 이 새끼가 뭔가 범상치가 않아 옛날부터. 그냥 노는 거를 엄청 좋아해. 그리고 그 잡기에 능하고 뭐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술도 잘 먹고 막 여자도 잘 꼬시고 막 그냥 맨날 놀러 다녀. 그러다가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여기 발탁이 되면서 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조조의 약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명해진 일화가 낙양이 이제 그때 수도였는데 그 수도로 들어가는 문직이, 그러니까 문을 담당하는 뭐 직책으로 들어가. 근데 이제 그때 법이 몇 시 이상 지나면은 이제 출입을 못하게 돼 있었어. 출입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조조가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뭐 나라에서 나한테 내려준 임무니까 난 이거 무조건 지키겠다. 그다음에 몽둥이를 막 한 몇 개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문 앞에다 달아놔. 그리고 뭐 커피가 10시라고 하면은 10시 이후에 여기 들락날락 하는 놈들은 내가 저걸로 때려 죽이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때 십상시, 아까 얘기했던 그 환관 중에 한 명, 건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건석에 삼촌뿔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야. 근데 그 아저씨님, 자기 조카가 이제 십상시니까, 뭐 법이고 뭐가 없지. 뭔 개소리야 하면서 그냥 10시 이후에 이제 그 문을 딱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조조가 얘를 딱 잡아가지고, 십상시? 야, 웃기지 마. 한 다음에 얘를 그냥 몽둥이로 때려 죽여. 근데 너무 이게 명백하게 그 아저씨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조정에서도 임금도 함부로 얘를 갖다가 조조를 갖다가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 그리고 거기에 또 심지어 조등의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옛날 환관의 손자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만큼 약간 그때 조조는 뭔가 되게 깡도 있었고 약간 뜻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되게 정의로운 인물이었어. 물론 이제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하지만은 하여튼 그게 되게 유명한 일화가 돼서 약간 원소의 6년상과 좀 맞먹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원소랑 조조랑 그런 계기로 유명하게 돼. 유명해져서 그 황보숭한테 발탁이 되는 계기도 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능력도 되게 좋고. 이 당시에는 뭐 원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대대로 약간 나라의 녹을 먹었잖아. 얘네 둘 다 집안이. 그래서 이 한 나라에 대한 그 약간 열정, 충성심이 넘칠 때야. 젊은 혈기 그 있을 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든 이제 바꿔봐야겠다. 좋은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때고. 오케이, 그러면 조조 여기서 됐고. 그리고 주전이라는 마지막 그 장수는 손견을 이제 픽했어. 손견은 누구냐? 디테일이 많지는 않은데 뭐 그냥 한마디로 치면 그 남쪽에서 완전 공손찬처럼 잘 나가는 그냥 쓸고 다닌 뭐라 그러지? 자수성가한 장수 스타일이야. 진짜 도적대 뭐 이런 도적대도 막 잡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전쟁에서 공을 계속 세워서 그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거지. 손견도 뭐 이건 모든 장수 그 조조도 그렇고 유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손견도 되게 인망이 되게 높아서 그 밑에 손견을 잘 따르는 약간 4명의 장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 장수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웠던 거지. 근데 약간 유비나 조조에 비해서는 살짝 엑스트라 느낌이라 그렇게 뭐 이놈 말대로 많은 뭐 일화가 나와 있진 않고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긴 해. 그 사인방을 거닐고 그냥 졸라 썰고 다녔다. 어떻게 보면 그 남방에는 송견이 있고 북방에는 공손찬 이렇게 그 자수성가한 엄청난 무력해들이 썰고 다녔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관장 이 삼형제가 이제 노식을 찾아서 이제 막 썰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이게 노식 군사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만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죄인 데리고 다니는 수레 안에 노식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스승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십상시들이 뇌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걔가 고지식해 가서 안 바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군 자리를 박탈당하고 그 뇌물을 바쳤던 동탁이라는 인물이 그 중랑장이라는 그 벼슬을 이제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뭐야 노식을 이제 대체하는 거지. 어. 동탁이.
이제 그러면 동탁은 누구냐? 동탁은 중요한 인물이. 북쪽에 공손찬이 있어. 남쪽에 송견이 있어. 서북쪽에는 동탁이 있어. 근데 여기서 자주 나오는 강족이라는 개센 오랑캐가 있단 말이야. 말 타고 날랜 강족을 썰고 다닌 동탁이 있어. 나중에는 좀 되게 빌런으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송견이랑 비슷하게 되게 무력도 좋고 얘가 덕도 있어가지고 그 강족들을 되게 포섭을 잘하고 잘 싸워가지고 세력을 거기 구축했는데 얘는 좀 정치적으로 약간 수완 이게 좀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관들한테 뇌물도 바쳐가지고 이제 벼슬자리도 따내고 좀 일찍 더럽혀진 그런 편법을 좀 쓰던 사람이지. 노식은 이제 낙양으로 끌려가고 유비가 이제 동탁을 만나. 근데 만나기 전에 이미 전투가 벌어졌어. 전투가 벌어진 상태에서 동탁이 막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유관장이 나와가지고 걔네를 그 쫓겨가는 군대를 때려잡아. 그래가지고 동탁이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지를 살려줬으니까 뭐 그 귀공들은 뉘십니까? 가서 물어본단 말이야 유비한테. 근데 유비가 저 그냥 의용군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싹 변하는 거야. 이 새끼들. 네. 침을 아이씨 뭐 듣보잡들이었네 그러면서 졸라 검한 모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때 그 이 인간의 그 그릇을 보여줬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유비가 조조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거든? 비슷한 약간 맥락으로. 근데 조조는 유비를 되게 여느 다른 장수처럼 이렇게 대해줘. 서로한테 그죠. 약간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나의 뭔가 운명의 라이벌, 뭔가 이런 그런 기류를 느끼는 거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아무튼 그래서 그런 조정에서 이렇게 장수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싹 깔끔하게 이제 깔끔하게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급한 불을 끄지. 그리고 정리가 되지. 우선 1부는 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잘 편집해서 올려보기로 하고 이 특집은 계속 될 예정입니다. 지금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한 10파트 시리즈를 해야 되나? 한 20회 특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Peace. 유비 관우 장비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